시장을 이기려면 먼저 시장의 흐름을 타라. 시골리사가 전하는 시장 흐름의 원리, 그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주제는 이제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추세. 이 추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 하락 추세뿐만이 아니라 횡보 추세도 추세지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추세 시장 대비 비추세 시장은 3대 7밖에 안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자체가 다 추세를 안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 추세 시장에서는 장기 추세, 단기 추세가 다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강한 추세로 보이고, 횡보 추세에서는 장기 추세의 횡보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추세는 일단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단기 추세만 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추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3대 7로 비추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7대 3으로 추세가 많은 거로 생각하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의 범위를 이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잘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하락의 추세가 있고, 자, 상승의 추세가 있다 가정하면 이것은 분명히 다 그려놓고 보면 하락 추세고, 다 그려놓고 보면 횡보 추세고, 다 그려놓고 보면 상승 추세지요. 이 부분은 다 그려놓든 안 그려놓든 전부가 동의하는 추세에 속합니다. 여기 지점에 오면 동의하는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여기서도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서도 확연하게 다르고, 여기서는 다시 이쯤 되면 동의하게 되겠죠. 그러면 동의한다는 말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의 차이는 뭡니까? 시장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추세 시장,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는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쪽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한쪽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면서 그냥 계속 나아가는 건데, 비추세 시장에서는 이 대립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서 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날카로운 대립국면, 소위 말하는 이 비추세의 꼴은, 비추세의 꼴 대립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고, 내가 첨예하게 판단에 따라서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비추세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 시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냥 판단, 소위 말하는 자율적 판단, 주관적 시장 판단에 의해서 추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세가 형성이 되거나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는 그 추세에 대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마지막 숨통을 끌을 만큼 철저하게 추세를 그냥 따라가요.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예단하는 행위들은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비추세에서 치밀한 대립이, 시장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내가 내 자신의 판단이 가장 동의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매수를 해놓으면 손절매하고 매도하면 반등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거나 역파도 타기, 여기서 심리관리가 제일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객관적 지표에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를 지표로 놓고 생각한다 치면, 우리의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생각되겠죠.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그림을 그릴 거고, 이런 그림을 그릴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추세적 지표, 예를 들면 다양하게 뭐 MACD라든지 그 외에 뭐 각종 뭐 CCI, 뭐 ADX와 같은 이런 지표들을 이용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지표를 활용하는 것 자체는 이미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되어서 추세가 갱신되는, 쉽게 말하면 이격이 갱신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모든 지표들은 그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모멘텀 자체에 그냥 따라가는 편성밖에 불가능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방법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어떤 매듭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지표에 의존하는데, 이 지표도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델리킷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시장에서는 한 45분 정도를 요즘 많이 봅니다. 그래서 45분짜리 채널에서 브레이크아웃 하는 쪽으로 돌파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중에서 일어나는 단위라면 아침 시초가 대비 한 40분 정도가 되겠지만, 만약에 오전, 오후 이 관점에서 하루를 자른다든지 혹은 3일 이런 관점에서 잘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자를 때마다 이 폭의 단위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현재 우리가 이곳에서 내가 판단이 돌파가 진짜 돌파냐, 아니면 이것이 트랩이냐, 아니면 이것이 페일로 끝나느냐,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추세적 모멘텀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심리관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중기 추세에서 이미 여기 진입했다라는 것은 이미 추세적 인식이 바탕이 돼야 되고, 이 안에서 만약에 이 추세적 바탕에서 만약에 횡보가 변동성이 축소 구간이라는 판단이 섣버리면 무조건 이건 지표에 의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타캐스틱을 적용한다고 가정합시다. 우리 스타캐스틱이나 RSI 같은 지표는 실제로 이 구간에서 적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어떤 변동성 지표들이 추세 시장에서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는 잘못된 신호들을, 거짓 신호들을 계속 보내겠죠. 우리의 스타캐스틱이다 가정하면 스타캐스틱의 신호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보통 스타캐스틱의 매매 신호는 과열과 침체, 다이버전스, 혹은 교차, 시그널의 교차,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본적으로 지표라는 것이 수익률을 만약에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수익률을 지표로만 가지고 따라할 것인데, 지표를 따라해보면 맞는 국면과 맞지 않는 국면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죠. 특히 추세시장에서는 완전히 안 맞는 거고, 이런 변동성 지표들은 변동성 시장 안에서도 정말 진짜와 가짜 신호가, 소위 말하는 진짜와 가짜 신호가 계속 대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필터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지표를 필터하는 것은 그 국면에 따라서 지표를 어떻게 필터하는 것인가라는 필터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우리가 보조지표에서 특이도와 민감도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이 민감도가 떨어지는 문제, 특이도가 떨어지는 문제, 특이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 민감도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정해 주느냐 하는 것이 바로 지표 활용의 알파 오메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라는 것을 형성하는 것은 내가 시장을 보는 뷰입니다. 비추세에서는 명백하게 비추세라는 판단이 있으면 저도 거의 기계적으로, 완전히 그냥 기계적으로 머신처럼 딱 바뀝니다. 그러면 머신처럼 바뀌긴 바뀌었는데 이놈의 머신이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 혹은 특이성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머신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비관주의에 빠진다. 현재 이 추세 안에서 어떤 추세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스타트, 이렇게 교차 신호가 발생하려면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이렇게 발생하면, 차트가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스타캐스팅은 시그널을 돌파하는 교차 신호가 발생합니다. 발생했을 때, 이 교차 신호를 지금 현재 매수 신호로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페일링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매수 신호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또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거나 이거는 스윙 정도가 나겠죠. 시그널을 이렇게 나는 정도가 되겠네, 그죠? 나서 이쯤 오면 이렇게 과열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그럼 과열이면 이게 지금 매도 신호냐? 여기서 만약에 그럼 뚫어버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보정하는 방법이 출발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표,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스윙하는 지표들은 어떤 지표들이냐면 기본적으로 과열권과 침체권 내에서의 신호만 존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타캐스틱이라 가정하자. 스타캐스틱이 고점을 형성하지 않고 완전히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1의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있지만 2의 다이버전스 신뢰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캐스틱 고점과 침체를 제외한, 즉 80 이상과 20 이하를, 30 이하를 제외한, 혹은 70과 80을 제외한
중간선에 들어가 있는 개념에서 특이도 신호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심체권에서 과열권에서 소위 말하는 시그널선을 크로스를 하거나 그것이 다이버전스를 형성하는 경우에 신뢰도를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상위 성수의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